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계획을 다 세웠으면 공부를 해야겠죠?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편에서도 몇 번 언급을 드렸는데요. 자격증은 관연도 책을 3번 이상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연도라고 해서 딱 관연도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 앞에 이론 페이지가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관연도도 보면서 이론 정리를 같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수험서를 고르실 때는 관연도 책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과목별로 목표 점수도 있어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과목별로 70, 70, 70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게 좋은데요. 조금 유체역학 같은 경우는 많이들 어려워하셔서 조금 낮고 다른 과목을 조금 높여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목표는 100점으로 잡으시는 게 아니에요. 자격증은 목표를 100점으로 잡으시는 게 아니라 60점이 커트라인이잖아요. 그러면 한 70, 80점, 80점도 아니야. 70점, 75점 정도만 목표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말은 뭐냐면 어느 정도는 버리고 가야 돼요. 그게 시간 낭비일 수 있어요. 난이도가 있거나 출제 빈도가 낮거나 이런 것들은 좀 버리고 다른 과목이나 다른 문제들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책을 사시면 관연도를 먼저 보세요. 관연도를 먼저 시작하시는 게 더 효과적인데요. 만약 이론을 먼저 보시게 되면 시험에 문제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나오게 될지 모르는데 무작정 그 방대한 양을 외워야 돼요. 이러면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막상 외웠다고 생각을 해도 문제를 보면 문제가 전혀 생소한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이론에서 있던 내용을 약간 꼬거나 다른 거랑 비교해서 이렇게 나오면 헷갈려요. 막상 외웠다고 생각해도 문제를 보면 헷갈리고 답을 찾기 어려워요. 이게 바로 핵심 없이 공부를 했기 때문인데요. 시험에 나올 문제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관연도를 먼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관연도를 전체 한번 싹 보세요. 관연도라는 게 여태까지 시험 나왔던 그 문제들을 모아놓고 문제와 풀이를 같이 모아놓은 것들인데요. 보통 한 20년치 이상은 다 있어요. 20년치만 잡아도 1년에 시험이 3번씩 있잖아요. 그 한 시험당 문제가 한 80문제씩, 과목당 20문제씩 해서 한 80문제씩 나와요. 그러면 20년도에 연간 3번, 거기에 80문제씩. 그러면 4,800개의 문제가 수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4,800개가 다 각각 다른 문제냐? 그렇지 않고요. 이건 문제은행이기 때문에 겹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겹치는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만 한번 쫙 보셔도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감을 잡으실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론 페이지를 보시면서 좀 개념을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제 경험상 적절한 공부량은 그 관연도를 먼저 보시고 이론으로 정리하는 것. 이거를 3번 정도 반복을 하는 건데요. 그럼 3번 볼 때 어떻게 보느냐? 똑같이 3번 보시면 안 돼요. 첫 번째 볼 때는 가볍게 뭐 어떤 문제가 있구나 라는 정도만 해서 문제랑 답만 가볍게 보세요. 아까 제가 4,800개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일일이 4개 지문을 확인하면서 보려면 한 문제당 2분씩만 잡아도 9,600분이 필요해요. 9,600분이면 160시간, 6일, 6.6일, 한 7일 정도가 한 번 그냥 보는 데만 걸리는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 유형에 익숙해질 정도로만 가볍게 보세요. 그래서 4,800개의 문제를 30초씩 걸린다. 그러면 2,400분. 2,400분이면 1일 6시간.
이틀이면 전체 관련도를 다 보실 수 있어요. 어차피 처음 볼 때는 이 내용을 다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볍게 문제랑 답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가볍게 문제랑 답만 보세요. 두 번째 볼 때는 이번에는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자세히 보셔야 돼요. 아예 생소한 내용이 아니라 전체를 한번 보고 보는 거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노트 필기를 같이 하면서 보시는 게 좋은데요. 노트 필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세 번째 볼 때는 시험이다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이번에도 틀리면 시험장 가서도 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 번씩 다 풀어봤고 중요한 문제는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틀리면 시험 가서도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실제 시험과 동일한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시간을 재면서 채점을 하세요. 모의고사를 보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틀린 문제는 이때는 노트 필기를 하는 게 아니라 틀린 문제의 번호만 따로 적어두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5년에 1회차에 10번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그 문제를 적어 놓으시고 또 2013년에 3회차에 2번 문제를 틀렸다. 이런 식으로 이 연도랑 회차 문제만 적어두세요. 그러고 나서 틀린 문제만 모아져서 리스트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는 그 문제만 찾아서 다시 푸시는 거예요. 이때는 계속 반복해서 푸세요. 틀리는 문제는 계속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문제를 찾고 풀고 또 틀린 거는 또 체크를 하세요. 그 중에 또 추려지겠죠? 그러면 그 문제만 또 찾아서 또 푸세요. 그러고 또 틀린 게 체크가 되겠죠? 그런 것만 찾아서 또 풀고 그래서 결국은 틀린 문제가 0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틀린 리스트, 그 리스트를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고 또 틀리면 또 풀어야겠죠? 그래서 안 틀릴 때까지 풀고 이 리스트는 몇 번씩 반복해서 푸셔야 돼요. 본인에게 약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더 많이 자주 접하셔서 본인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문제가 지겨워져야 돼요. 지겨워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봐야 돼요. 또 봐도 너무 어렵고 너무 생소하다. 이런 걸 느끼시면 안 돼요. 시험 바로 직전에는 모든 문제가 너무 지겨울 정도로 나한테 익숙해져야 돼요. 그만큼 많이 보셔야 돼요. 근데 그냥 책을 여러 번 보기에는 시간 소요도 너무 많이 되고 그 낭비가 너무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이 방법으로 틀린 거 위주로 내가 약한 거 위주로 반복 학습을 하시고요.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유체역학이나 계산 문제, 수학 문제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거는 단순 암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해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푸셔야 돼요. 숫자를 바꾸거나 조건을 약간씩 바꾸거나 문제를 약간 꼬아서 내기 때문에 암기 과목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외우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좀 힘드시면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를 같이 겸하시는 게 좋아요.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포기해야겠다. 이런 거는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다른 암기 과목보다 부족한 이런 부분에 시간 투자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더 많이 하셔서 이거를 유체역학이나 이런 걸 해두면 다른 자격증에서도 중복돼서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과목을 포기하면 다른 자격증 공부할 때도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포기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암기 과목은 쉽죠. 문제은행 방식이기 때문에 출제되는 문제만 외우면 돼요. 저는 노트 필기를 필수로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책이 몇백 페이지가 되죠. 이 몇백 페이지를 계속해서 여러 번 보는 거는 쉽지 않아요. 제가 아까 3번 보는 거를 추천을 드렸는데 시험 몇 달 동안 3번 보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이런 노트 필기를 몇십 장 해두고 나면 이 노트 필기는 굉장히 여러 번 보실 수가 있어요. 반복 학습을 위해서 노트 필기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책에 줄 긋고 이런 스타일이고 노트 필기하는데 시간이 너무 낭비되는 게 싫어 이러시는 분들은 제가 카페에 올려놨어요. 저희 설정 카페에 노트 필기를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다운 받으셔서 반복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암기는 반복이 최고예요. 그럼 어떻게 반복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그 워드로 쳐서 노트를 했었는데요.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노트를 해서 외웠습니다. 노트에 쓰는 거랑 이 컴퓨터 워드에 쓰는 거랑 차이는 노트는 한 번 쓰면 수정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워드로 쓰면 순서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끼리 그룹핑해서 외울 수가 있고 계속 제가 외우기 편한 방식으로 보완을 해 가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저는 이 앞에 숫자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출제 빈도를 같이 표시를 해요. 이렇게 해놓으면 출제 빈도가 많은 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만큼 자주 나왔고 앞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똑같은 노트 필기를 해도 출제 빈도가 많으면 그거를 눈여겨보게 돼요. 이런 것들은 무조건 우선적으로 외우셔야 되고 시간이 적게 주어졌을 때는 이런 빈도, 출제 빈도 순으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음성 파일로 변환할 수 있어요. 음성 파일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mp3로 만들어서 수시로 듣는 거예요. 출퇴근할 때도 듣고 밥 먹을 때도 듣고 자기 전에도 듣고 수시로 들어요. 이렇게 계속 들으면 약간 세뇌되는 그런 기분이 있거든요. 약간 무의식 중에 이런 것들이 외워지는 것 같아요. mp3로 만들어서 수시로 반복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암기 노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틈틈이 수시로 외우셔야 돼요. 외우실 때는 막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룹핑을 해서 비슷한 내용끼리 헷갈리는 내용끼리 묶어서 외우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암기 과목은 계획표를 세우실 때 시험 바로 전에 오도록 계획을 하시는 게 좋아요. 유체역학, 계산 문제 이런 거를 시험 전날 배치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그 전에까지 공부를 다 하시고 시험으로부터 한 3일, 이틀 이 정도 기간에는 암기 과목을 배치하셔야 시험 가서 생각이 많이 나요. 자, 이렇게 자격증을 합격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자격증을 따셨으면 그거랑 비슷한 자격증에 도전하시는 게 좋아요. 바로 연결해서 보면 겹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한 내용이 아직 머리에 있을 때 다른 거를 도전하시는 게 좋아요. 몇 년 있다가 이렇게 하시면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따자마자 몰아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자격증은 설비 분야시면 소방설비 기계, 전기, 그리고 건축설비 기사, 공존행동기계 기사 이렇게 4개를 따두시면 좋습니다. 두 강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계획을 세웠었죠. 계획을 세우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계획은 이 정도면 떨어지지 않겠다 싶을 정도로 세워두셔야 되고요. 그거는 본인이 실제 실천할 수 있을 정도로 세워두시고 그 계획대로 실천을 하셔야 돼요. 시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어떤 거부터 해야 될지 본인 스스로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 그런 게 실제 공부할 때 굉장히 걸림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은 꼭 먼저 세워두시고요. 공부를 하실 때는 중요한 건 반복,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그 문제가 지겨워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계산 문제나 난이도가 있는 것도 포기하시지 마시고 그 과목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셔서 그것까지 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합격하시면 다른 거를 또 따시면 됩니다. 공부를 할 때 제일 걸림돌은 나쁜 머리가 아니에요.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저걸 어떻게 해? 이런 본인 스스로 한계를 그어놓는 게 가장 걸림돌이에요. 그 선을 그어놓고 넘으려고 하지 않아요. 나쁜 머리는 노력으로 극복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머리는 나빠도 충분히 따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 합격 비법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이 여러분들 자격증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다음 강부터는 레빗 MEP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